이번 시간에는요,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요,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는요, 일반 금융소비자와 전문 금융소비자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적용을 받습니다.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의 주요 내용으로는요, 흔히 우리가 끊기라고 하는 구속성 금융상품 계약 체계를 금지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대출성 상품에 대한 부당한 담보나 보정 요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업무와 관련해서 패닝 요구를 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제3자 연대 보정 금지 등 대출성 상품 취급 시 여러 가지 금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 제휴 서비스 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월적 지위 행위를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Q&A 방식으로 궁금한 사항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대출계약 성립일로부터 3년 이후 상환 시에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대출계약이 성립되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계약 성립은요, 대출 실행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소비자의 청약에 대해서 은행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때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승낙에 대한 의사표시를 인지한 때가 통상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는 때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대출 실행일을 대출계약 성립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출계약의 만기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정기예금을 가입한 경우에 구속행위, 즉 끊기 행위가 해당이 되느냐거든요. 보통은 구속성 행위들은요, 어떤 계약이 일어난 다음에 1개월 전후로 뭔가 이런 어떤 예금을 갖다가 임의로 받는다 이러면 그걸 구속성 행위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대출계약의 만기 연장이 단순한 기한 연장이라면 새로운 계약 체결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구속행위, 즉 끊기와는 상관이 없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MMT라든지 MMF 같은 초단기 금융상품들을 우리가 입출금을 수시로 하는 경우에 이 구속성 판매행위 간주 행위와 관련이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입출금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가입의 경우에는요, 금융소비자의 자금 사용을 구속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끊기 규제 행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가 사실상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기존 계약의 유지기간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쳐서 3년이 넘어가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마치 신규 계약인 것처럼 해가지고 3년이 안 되었으니 부과하겠다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해서는 좀 논쟁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 사례로 기존 대출 1억 원이 기존 대출 상환 조건으로 동일하게 또 다시 1억 원이 일어난 경우가 있고요. 하나의 사례는 기존 대출 1억 원에 이제 기존 대출은 상환을 하는데 신규 추가로 1억 2천을 하는 중으로 만약에 대출이 일어난 케이스 두 가지가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상의 기존 계약과 동일한 계약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가 없고요. 이번 경우에는 기존 대출은 1억인데 추가로 2천을 더 받아서 1억 2천으로 갱신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 계약 대출하고 뒤에 대출을 다 합쳐서 3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판단해야 되고요. 두 번째 2번 사례는요, 두 번째 계약이 1억 2천으로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앞에 계약으로 또 3년이 되었냐 판단하고 두 번째 계약은 또 새롭게 3년이 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특정한 대출 상환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 영업 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케이스가 그러면 이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채무자가 연체를 발생을 하거나 장기 연체가 되어 가지고요. 은행이 그 장기 분할 대출 상환 방식으로 전환을 해준다 경우죠. 그런데 은행은 이 경우에 특정 분할 상환 방식, 즉 원리금 분할 상환만 하도록 권유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또 아니면 은행이 스스로 하나의 상환 방식만을 하게 있는 어떤 상품이 이 대출 상품은 하나의 상환 방식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을 줄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들이겠죠. 그래서 이게 특정 상환 방식 강요 행위는 원칙적으로요, 소비자의 재산 사항이나 변제 계획, 소비자의 상환 부담 등의 경감 여부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은요. 그러나 뭐 법령이라든지 행정지도, 정부의 행정지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채무 연체를 막기 위해서 어떤 이런 식의 어떤 그 채무 조정 혜택을 주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강요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6번째 질문인데요. 연대 보증을 대신해서 실무상 운영되는 자금 보충이나 조건부 채무 인수 약정이 연대 보증 금지에 위반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금소법은 제3자의 연대 보증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보증이 연대 보증이냐 일반 보증이냐라는 것을 구별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법상에 만약에 최고 금색의 항변권이나 분별의 이익이 배제되는 보증계약이라 그러면 그건 우리는 일반적으로 연대보증이라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의 이름이 뭐 자금 보충이냐 조건부 채무 인수 약정이냐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최고 금색의 항변권이나 분별의 이익이 배제되면 그 연대 보증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 질문인데요. 법인을 대상으로 한 분양사업, 즉 아파트형 공장 등 같은 거죠. 이래 관련해서 집단 대출을 하는 경우에 개인과 같이 시공사 연대 보증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법인의 집단 대출의 성격이 개인의 집단 대출과는 뭐 큰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한테 허용되는 사항을 법인한테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거는 뭐 상호간에 좀 차별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법인 내에도 집단 대출에 대해서는 연대 보증이 허용됩니다. 뭐 본질적으로 금소법에서는 집단 대출에 대한 연대 보증을 검칙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법인이냐 개인이냐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8번째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우리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대한 대출을 할 때 프랜차이즈 본점의 연대 보증을 통해서 가맹점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는 형태의 업무 협약 대출이 가능하냐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연대 보증을 해주냐 본사가 가맹점에 대해서요. 이 금소법은 그 연대 보증, 제3자 연대 보증이 허용하는 것이 아주 예외적으로 열게 되어 있습니다. 뭐 법은 그 해당 법인의 뭐 대표이사나 뭐 최대 주주 뭐 이런 경우들이죠. 그런 경우들만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소법상의 프랜차이즈 본사의 연대 보증은 그 예외적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고요. 그리고 금융 소비자와 사업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법인에 대한 연대 보증은 자본시장법 상의 프로젝트 금융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또 예외 조항으로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소법상의 연대 보증이 아닌 일반 보증의 방식으로 가맹점과 프랜차이즈 간의 보증을 세우는 것이 금소법을 지키는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불공정 영업 행위 금지에 대한 부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불공정 영업 행위는요, 일반 금융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문 금융 소비자한테도 적용이 되고요. 우울적 지위를 남용해서 금융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구속성 예금, 즉 꺾기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출을 받고 나서 3년이 지나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3자 연대 보증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